자,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CAT 검사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당센터를 찾아왔던 한 아이입니다. 아이가 학교 생활에 너무 힘들어하고 불안과 우울감도 있고요. 검사를 통해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방문하셨던 케이스입니다. 7살 때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튀는 행동으로 이미 연락을 주신 적이 있었고요.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둠 수업을 할 때에도 집중을 잘 하지 못해서 다시 친구들이 야, 이런 걸 선생님이 하라고 하셨어 라고 눈치를 줘야 그제서야 이제 모둠 행동에 참여를 하는 등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무려 4년이나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맨 처음에는 이제 미술치료, 그러니까 아이가 좀 정서적으로 우울하다고 하니까 정서적인 부분을 잡아주기 위해서 미술심리 상담도 이제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이 케이스의 아이는 CAT 검사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제 관점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 우울감과 불안감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게 저는 가장 먼저 귀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력과 산만함, 그리고 모둠 수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라는 점이죠. 이 아이가 가만히 제가 면담을 해보면 수업 자체는 잘 따라가는데 멍하게 있다가 들어야 될 거를 좀 놓친다거나 혹은 옆에 아이들이 쿡쿡 찔러가지고 눈치를 줘야 되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이 상황에서 시각보다는 청각주의력이 조금 더 불안정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예상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이가 보통 불안이나 우울감이 있게 되면 보거나 듣거나 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혹은 좀 더 느리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임상을 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어떠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찾아왔을 때 부모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 그리고 제가 직접 아이를 보고 판단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검사가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미리 예측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청각주의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불안정한 결과가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수업을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대부분 선생님의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청각자극이죠. 그래서 청각자극을 귀 기울여서 듣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수업 참여가 어려웠던 것이고 친구들로부터도 눈치가 너무 없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여러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데 좀 애를 먹었다고 할 수가 있죠. 친구들의 좀 부정적인 피드백 혹은 선생님으로부터 좀 좋지 않은 피드백이 반복이 되면 안 그래도 아이가 좀 위축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3개월 이상 혹은 6개월 이상 반복이 되면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울한 상태로 태어나는 아이는 아무도 없죠. 근데 많은 시간 그리고 자주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학교에서 이러한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우울감이 늘어나게 되고요. 우울감이 누적이 되면 반응 속도가 보통 굉장히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주의력과 관련된 이 CAT 검사 결과상 거의 일관되게 정반응 시간에서 경계와 저하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계가 지금 몇 개고 저하가 몇 개입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어려움을 토대로 임상하는 사람이 예상하는 검사의 방향성 그리고 실제 검사 결과를 통해서 그러한 점을 좀 감안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솔루션이 나가게 되는데요. 저희 수인제 두뇌과학에서 지금 이 친구에게 도움을 주었던 솔루션은 학교 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했던 게 저는 청각주의력이 개선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있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먼저 나왔던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이러한 불안이나 불필요한 긴장 상태가 유발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각주의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레아컴이라는 인지치료 프로그램과 청지각 프로그램 이 두 가지가 먼저 3개월 동안 진행이 됐고요. 다행히 3개월 후에 재검사를 했을 때 아이의 주의력 검사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피드백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특히나 가장 부모님께서 기뻐하셨던 거는 아이가 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혹은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프로그램을 더 진행을 하고 나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네요. 이러한 케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CAT 검사, 즉 종합주의력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아이의 상태 그리고 구체적인 솔루션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알아봤고요. 지금 쭉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심리검사 결과는 그 자체가 어떤 정답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부모님들은 저하가 몇 개 나왔다, 이러한 좀 단순한 사실들 혹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불안감으로 좀 투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검사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의 행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이 과정이 상담 안에 반드시 녹아들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합주의력 검사 결과와 우리 아이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학교에서의 적응 상황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검사 결과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지점들을 좀 이야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양육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인지의 두뇌과 이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